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수학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수학과 과학 관련한 교내 과학 동아리 활동 경력은 있지만 관련된 수상은 거의 없는데 수학이나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또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보다 과학 활동을 더 많이 했는데 수학 교육과에 지원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학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되잖아요. 준비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자소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나요? 어떤가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지막 점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윤신혁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수시 지원 준비 한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주로 조언은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구나. 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대략적으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다행스럽게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 오늘 선생님이 잘 짚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성적입니다. 국어는 2.2등급, 수학 1.7, 영어 1.89등급, 과학 1.7에 그래서 평균 1.85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성적의 추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요. 자, 국어는 1학년 때 2등급, 2학년 때 2등급 했다 3학년 때 3등급으로 좀 떨어진 경향이 보이고요. 수학은 1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2학년 때 평균 한 2.5등급으로 약간 저조한 성적을 갖고 있지만 3학년 1학기 다시 1.5등급으로 회복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어는 1학년, 2학년 모두 2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 1.4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던 9월 모의고사의 가채점 결과입니다. 국어는 원점수 91점 기준으로 해서 4등급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수학 B는 3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4등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 탐구 영역은 화학이 3등급, 지구과학이 3등급 정도를 예상해서 이 원점수 합은 한 342점, 그 다음에 예상 등급은 평균 한 3.5등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채점 결과지만 6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개 등급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한 2개 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4등급 유지를 했지만 과학도 각각 한 개 등급씩 해서 평균 1등급 정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자, 1학년 때 우리 친구 학급 자체 정보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는 1학기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일관된 활동을 했는데 1, 2학년 때 화학 탐구 실험반, 3학년 때도 실생활에서 과학, 수학, 원리 찾기 반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과학 중점학교 프로그램을 상당히 운영을 잘 했는데 그 중점학교 프로그램, 학교가 가장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멘토링,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한 게 특징입니다. 네. 봉사활동도 상당 시간 우리 친구가 할애해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1학년 때 39시간, 2학년 때 72시간. 그래서 주로 이 사회복지원에서 업무 보조를 했던 그런 행정적 업무 보조를 했던 게 61시간으로 가장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방과 후 활동도 1학년 때 한 200여 시간, 2학년 때도 300여 시간 가까이 되고 3학년 때 70여 시간 가까이 상당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이고요. 자기주도 학습도 이에 상응할 만큼 거의 매년 한 500시간 이상씩 3학년 때도 한 150시간 정도를 한 학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의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 우리 친구 이제 교과 우수상을 했는데 국어, 수학, 과학.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원하는 수학, 과학 쪽에 이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2학기 때도 수학.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포스트 그리기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고 체육대회 400m에 계주로 나가서
뭐 1위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학년 때도 1학기 교과 우수상 역시 과학 분야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전과목 성적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수학 경시대에서 상을 받은 경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상, 그다음에 표창장 리더십 부문도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학년 때 우리 친구 수상 경력이 계속되는데 1학기 때 교과성 역시 수학 영어 부분, 그다음에 정교과 우수상, 그다음에 창의 탐구 대회, 그다음에 수리 논술 대회 장려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지망 대학을 살펴보면요. 자, 1지망은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고교 추천 전형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지망은 동국대 수학교육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 한양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한테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되게 많았고요. 또 방과 후 수강 기록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공교육을 활용해서 이제 뭐 교과 성적 그 향상으로 좀 이어진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성실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윤상현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길러낸 우수한 학생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눠보니까 이렇게 상담도 이렇게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특히 그 중에서도 학업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는 특징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5개 학기가 이제 1.85 등급이니까 최상위권 성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수학에 한 1.7 등급, 그다음에 과학 역시 1.7 등급으로 이 수학 과학 영역에 있어서의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는 기초 학업 능력의 최우수 정도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학이 우리 친구가 이제 교과 이 성적이 좀 변화됐는데 수학이 5개 학기 동안 좀 변화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때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던 성적이 2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친구가 담담을 좀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다시 2학기 때 2등급, 그 다음에 3학년 때 1.5등급으로 마치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적의 변화 추이를 갖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단순한 우수성을 입증하기보다는 학업에 있어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한번 넘어져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후에 보다 더 자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교과에서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성적이라는 점에서는 국어 성적 하락이 좀 눈에 두드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내신 교과 성적 국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능 국어 과목도 좀 소홀히 되는, 조금 이 국어 너는 됐어 뭐 이런 관점이 돼서 좀 나중에 정시 수능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걸 좀 경계하는 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요, 이제 가채점 결과를 보면은 원전수합이 342점 정도 되는데 평균 한 3.5등급 정도 되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시험에 있어서 컨디션 조절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학교육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인하대, 상명대, 인천대 등의 수학교육과 지원 계획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3월, 4월 다 6월 해서 2.5등급, 2.6등급, 2.5등급에서 평균 2.5등급 정도였는데 한 평균 1개 등급 정도 하락한 불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수시 지원에 대해서 보다 좀 치밀한 전략, 그 다음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모의고사 이제 성적표를 이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국어와 영어 모두 이 독서 부문과 읽기 영역에 공통된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를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가 아니라 좀 공동적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메모하면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런 공동 대처의 방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학과학도 자연계열 수능 변별력이 발생하는 이제 지점인데 이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좀 이제 모의고사를 보실 때 실제 수능에서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자연계열 학생이라서 국어, 영어는 좀 약하긴 한데 끝까지 놓치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이 보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요. 전과목 우수상이 눈에 띄었어요. 비교과 활동은 어떤지 또 보완점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진행하신 두 분 아나운서님과 선생님이 정리를 너무 잘하셔서 네, 핵심을 꼭 집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비교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급 자치의 정보부장, 그다음 학생회장 이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직책을 맡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미화, 뭐 체육대회, 뭐 400m 계주에서 1등 뭐 나갔으면 뭐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스승이나 이벤트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사회성이 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리더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 교과 성적 우수와 함께 이제 우리 친구가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저 수학, 과학 관련한 뭐 교내 대회 수상 실적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교과 우수상과 그다음에 교내 경시대 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도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 때문에 이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우리 친구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이제 과학 쪽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수학 쪽으로선 지원 가능하나요? 이런 질문도 중간에 했는데 이 수학이나 과학이 갖고 있는 학문 탐구의 방법과 절차가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과학의 교과 우수성이 수학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원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 독창성 있는 진정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그 기관에 있어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봉사활동이 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친구가 이제 그 과정에서의 다른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수기나 뭐 이런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남의 경험을 자신의 배움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승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친구가 좀 꾸준히 이런 과정에서 뭔가 나름의 성찰과 배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방과 후 학교 자기주도 학습 윤상윤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칭찬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성,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우수하다 이런 평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친구 보니까 장점이 이렇게 본인이 썼더라고요. 직접 본인이 장점이 밝고 사교성이 좋으며 친구 관계가 폭넓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썼고요. 맞네요. 단점이 이제 눈치가 약간 없고 웃음이 너무 많음이라고 눈치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웃음이 많아서 친구들이 좀 진지한 상황인데도 가끔 이렇게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진지한 상황인데 웃을 때가 있다. 밝은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네. 밝은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수시 전형 지원 계획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교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재미에 좀 빠져 있는 친구.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자신의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그다음에 특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성찰한 결과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지는 장점이 우리 친구가 앞서 말했던 자신의 밝혔던 장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소개서에서 쓴 장점이 진실된 자기 모습인지 진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이제 정시에 이제 모의고사 9월 성적이 조금 막 좀 심쿵할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수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준비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시까지 수능을 최대한 준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과별 취약점 따른 전략들 좀 잘 보완하기 바랍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보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도 좀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적합한 전형은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두 가지가 다 균등한 관점에서 우리 친구가 지원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 2순위는 이제 정시로 넘어가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인데 수능 100% 전형보다는 학생부를 교과를 상당히 반영하는 전형을 지원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모두 1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유 좀 설명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1순위 두 가지로 학생부 종합 교과를 다 꼽았는데 일단 종합을 보면 우리 친구가 일단 두 가지가 다 우수하지만 학교 생활이 우수하지만 일단은 이 종합전형의 관점을 조금 도전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지원을 하겠다라면 종합전형을 좀 더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요. 일단은 이 자기소개서에 보면 자신만의 이야기가 지금 충분히 드러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봉사활동에 대한 그 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벙어리 장갑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그 장애우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명칭이어서 이런 명칭을 뭐 손모아 장갑 뭐 이렇게 바꿔보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네. 우리 친구가 자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자신만의 노트 공부 방법도 충분히 있어서 종합전형 지원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교과 성적 우수가 평균 1등급 정도 이게 모의고사 차이가 나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입시 결과 확보가 좀 나는 우선이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2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시에서 수능 중심 전형인데 단순하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가 교과가 반영된 전형인데 지금 3학년 1학기 관점에서 봤을 때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화여대, 동국대, 이제 한양대 등인데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수학교육과 7명을 모집하는데 고교별 6명 이내에 추천을 하는데 우리 친구가 아마 계획을 했다면 추천 대상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단계는 서류 100인데 3.5배수를 선발하는데 교과 80에 서류 20이니까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교과, 비교과 장점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인데 우리 친구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어서 면접도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는 학생부 추천서 필요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면접은 인성, 그 다음에 학업에 있어의 발전 가능성, 성실성,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을 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수능 전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 합격자들 평균이 교과로 판단해서 봤을 때 1.5에서 1.8등급 정도 형성이 되니까 우리 친구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학생부 교과 점수가 최저가 0점이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100%가 되는 이렇게 전형이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장담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교과 등급이 3등급 이내 점수차가 0.4 이내니까 앞에가 이제 1, 2등급이 0.2, 3등급이 0.4 이내니까 적정 수준에서 이제 수시에 도전의 관점에서 좀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 동국대학교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입니다. 수학교육과 8명인데 역시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100에 2단계, 1단계 70에 면접 30인데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 우리 친구가 학생부 교과 실질 반영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한 2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적정 수준에서 지원한 가능한 대학으로 역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인데 수학교육과 4명, 모집 인원이 좀 작다는 게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이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수학 관련 교과 경쟁력이 좀 가지고 있으나 좀 탁월성 입증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및 잠재력 부분의 역동성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좀 있어서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내 그 과학 동아리 활동 경력은 있는데 관련된 그 수학이나 과학 관련해서 수학이 별로 없어서 수상이 별로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특기자 전형은 어떨까요?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특기자 전형이 일반계 학생들은 특별히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봤을 때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야 되는데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 교과와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친구가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거의 자기소개서에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 때문에 추가 증빙 서류 구성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독보적인 학생이 아니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대학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추천 전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추천 전형을 보는데 일단 희망대학 중에서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대학은 지금 이제 뭐 이화여대, 동국대 등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동국대 수학교육과 등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추천을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교육,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것에 재미가 푹 빠져가지고 수학교육과를 생각하는데 네. 좀 전공을 좀 발전 가능성이 좀 미래적 측면에 봤을 때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화공생명공학과 또 우리 친구가 지원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여기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명을 선발하고요. 역시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 교과 60에 서류 40이니까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교과 장점, 비교과 장점 모두 다 골고루 다
반영이 돼서 1단계 통과할 수 있고요. 2단계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적극적인 이런 학교 생활들을 미루어 봐서 면접도 무난히 잘 치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2등급 내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교과, 비교과,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부 교과가 좀 더 우선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한테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궁금했던 것들 많이 풀렸어요? 네, 많이 풀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참 잘한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런 자세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2순위 정시 수능 플러스 학생부 전형입니다. 대입 전략은 학생부 교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형에 지원하시고 현실적 입시 목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의 희망대학 외에 서울과학기술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태용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유니스트 20개월을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